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핫 이슈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각 정당별로 논평을 전해드렸습니다. 논평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런 순서대로 논평을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총평을 한다기보다는 이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법률적과 행정적 검토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많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 사람들이 군에 관련된 법률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에 관련된 법률 4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군조직법을 소개합니다. 국군조직법. 국군조직법이라는 게 있죠. 군인에 대한 조직법이 있는데 목적은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국군조직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군조직법 제1조는 목적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목적이고요. 이 국군조직법 제8조입니다. 제6조가 되겠는데요. 제6조. 제6조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지위와 이게 국군조직법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이라든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 통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되겠죠. 이게 국군 조직법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군조직법 제8조에는요. 8조에는 국방부 장관의 권한이 나옵니다. 자, 국방부 장관의 권한은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의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한다. 공군, 육군, 해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한다. 이런 것들이 국군조직법에 나옵니다. 법원은 법원조직법이 있지요. 법원조직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국군조직법이고요. 그러면 좋아요. 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령 문건이 나왔는데 국군 기무사령부령이 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령. 국군 기무사령부령이 있는데요. 이 국군조직법은 당연히 법률로 되어 있죠. 그러나 국군 기무사령부령은 이건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제1조 국군 기무사령 제1조를 소개합니다. 제1조는 들어보세요. 이 영은 군사보안 그리고 군의 방첩 및 군에 대한 첩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 기무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국군 기무사령부령의 제1조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5조는요. 기무사령관이 나오는데 사령관 등의 임무가 나옵니다. 사령관 등의 임무가 나와요. 임무. 자, 1항 보니까 사령관은 기무사령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 감독한다. 2014년 12월 30일 날 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무사령부에는 참모장이 있습니다. 이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 업무를 조정 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군인사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군인사법. 군인사법입니다. 이 군인사법은요, 군인도 하나의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군인사법은 국가공무원법 특례 규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특례 규정으로 군인들을 위한 만든 법이 군인사법인데요. 한번 목적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 보장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군인사법 제3조에는 군인들의 계급이 나옵니다. 계급. 여러분, 계급에는 장교가 있죠. 장교에도 장성급이 있고 영관급이 있고 유관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사관이 있죠. 장교관, 준사관은 준위를 말하고 뭐 부사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도 있죠. 병장, 상등병, 1등병, 2등병 이런 것이 계급이 나옵니다. 계급은 병부터 쭉 장성까지 나오는 겁니다. 계급이 나와요. 뭐 그러면 군인사법에도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계엄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엄법.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국방부 소속이 되겠습니다. 역시 계엄법도 국방부 부서는 민정협력과에서 담당합니다. 민정협력과.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엄법입니다. 계엄법. 자, 계엄법은 목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인데요. 목적은 계엄의 선포와 목적입니다. 그 시행 및 언제 계엄을 시행할 거냐, 해제는 언제 할 거냐, 해제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만든 게 계엄법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요,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제2조는 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3조에는 계엄의 종류가 있는데요. 계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있고요. 비상계엄이 있고 경비계엄이 있습니다. 계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이 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은 잘 들어보세요. 대통령이 전시, 사변, 전쟁이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전쟁 중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 비상계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촛불혁명은 뭐 사실은 전시사변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세 번째 사망입니다. 경비계엄입니다.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가 없다. 치안 문제를 확보할 수가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선포가 경비계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항 볼까요?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냐 경비계엄이냐 종류와 시행지역 어디에서 시행할 거냐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5항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만이 됩니다. 또한 6항입니다. 국방부 장관, 잘 들어보세요.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경비계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개정도 있지만요. 제3조입니다. 제3조. 계엄 선포의 공고입니다. 계엄 선포의 공고가 제3조에 나오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계엄 선포의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3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4조입니다. 계엄 선포의 통고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폐회 중일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5조 하나 소개할게요. 계엄사령관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입니다. 계엄사령관은 현역 중에 장성급 장교입니다. 장성급은 군인사법에 의해서 원수, 별 4개 대장, 별 3개 중장, 별 2개 소장, 별 1 준장입니다. 그래서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별이 되겠죠.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계엄사령관의 계엄 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해서 제5조에 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이 바로 계엄법에 나옵니다. 계엄법. 그래서 이렇게 군인에 관련된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또 국군 기무사령부령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계엄법이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령 문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할 거니까 대통령의 명을 받아가지고 또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령관은 말이죠.
기무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기관을 추히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엄법은 이런 비상사태입니다. 전시라든가 사변,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기능 수행이 완전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런 것들이 절차가 기무사령부가 이러한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또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가? 또한 이러한 계엄을 할 때는 반드시 국방부 장관과 또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법률적인 절차를 또 법률적 행정적 절차를 검토를 했는지 또 협의를 했는지 추히 감독을 받았는지 저는 법률적으로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고요. 각 당별로 논평을 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들어보시고, 저는 지금 법률적으로 이런 법률에 의해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행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만 검토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각 정당별 논평을 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과 늘 함께 공부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